이번 FE 가성비 진짜 너무 괜찮은데? 그 이유가 혹시 갤럭시 팬들이 2배 더 비싼 기계로 2배 더 큰 광고를 봐줘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 갤럭시 S20 팬 에디션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언팩은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노트 20 언팩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 애플의 발표를 너무 따라하는 듯한 느낌? 갤럭시의 새로운 라인업의 이름은 팬 에디션, 원소 기호로 보면 FE 철 에디션입니다. 새로운 라인업의 특징이라면 기존 플래그십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능들만 뽑아서 만들었어요.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스펙이 모두 비슷비슷해져 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중국이 무섭게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무엇인가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FE 그러니까 팬 에디션을 출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애매했던 A90과 같은 애매한 중국기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의 디자인은 플래그십 룩 중에서도 S20 시리즈와 비슷하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면서 디자인은 크게 아쉬움 없이 잘 나왔다는 것이죠. 후면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이번 컬러의 네임은 클라우드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레드, 오렌지, 라벤더, 네이비, 화이트, 민트 총 5개의 색상으로 출시했고, 기존에도 말했지만 플라스틱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트 20는 그 가격을 받고도 플라스틱을 썼고, 같은 라인인 노트 20 울트라와 노골적으로 급 차이를 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후면이 모두 무광이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오렌지 색상을 출시하지 않아요. 한국 시장 특 몇 달 기다리면 출시함. 그리고 무게는 190g으로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노트 20처럼 기존 플래그십이 써오던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6.5인치의 풀 HD 플러스, 여기서 또 120Hz가 탑재되었어요. 덜덜 노트 20도 안 넣어주던 걸 여기서? 이것부터 노트 20는 플래그십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 샘플링도 240Hz가 탑재되었고, 해상도가 QHD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풀 HD 120Hz로 S20 대비 1:1 픽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갤럭시에 QHD 플러스로 탑재하지만 기본 디폴트 값은 풀 HD이기 때문에 크게 테크충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원가 절감의 흔적이 보였는데, 패널은 S20나 노트 20의 다이나믹 AMOLED 2X가 아닌 슈퍼 AMOLED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 3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엣지가 아닌 플래시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패널이 갤럭시 A51 5G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이즈, 슈퍼 AMOLED, HDR 미지원, 해상도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펀치홀 사이즈와 120Hz 지원? 요것 말고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게다가 A51처럼 렌더링 상에서는 펀치홀이 약간 은색빛이 돌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상 근접 센서가 아닌 물리적인 근접, 조도 센서가 탑재되었다는 것. 또한 베젤이 넓어서 6.5인치인데 6.7인치인 갤럭시 S20보다 가로폭이 더 넓고 세로폭의 차이 도 크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노트 20와 비교하더라도 핸드폰 사이즈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또 지문인식 방식은 플래그십에서 쓰이는 초음파가 아닌 갤럭시 A51과 동일한 광학식을 사용했습니다. 카메라의 구성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딱 이 구성을 본다면 실용적인 부분만 챙긴 느낌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망원에서 6400만 화소가 아닌 800만 화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W급에 비해 센서의 크기는 작기는 하지만 장점인 것은 물리적인 3배 광학 줍이 탑재되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1.08배인데 이 고화소를 이용해 크롭을 해서 후처리를 통한 망원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까지는 기존 플래그십들의 망원 카메라 성능이 더 좋겠지만, 만약 3배 이상이 된다면 S20 팬 에디션의 화질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기에서 3배 이상, 한 3배에서 5배, 6배까지 망원 성능이 궁금해요. 마치 바로 전에 리뷰를 했었던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로 비교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는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일반 모델의 화질이 더 좋았던 것처럼 말이죠. 나머지 성능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했으며 6GB의 램, 128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서도 유일하게 좀 아쉬운 건 램이 짜다예요. 왜냐면 국내판에는 6GB를 탑재했지만 일부 국가, 중국이나 유럽은 8GB를 탑재했고, 특히 유럽은 LTE 모델이 6GB, 5G 모델이 8GB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5G인데 6기가예요. 램 용량으로만 본다면 S10과 노트 10 시리즈보다는 더 너프가 되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갤럭시에 탑재한 원 UI가 차지하는 램의 비율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추후 원 UI가 좀 다이어트를 해서 램 최적화가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트 20에서 없는 외장 메모리도 지원을 하고, 와이파이 6, 4500mAh의 배터리, IP68 방수 방진, 유선과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모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스펙을 꽤 빵빵하게 탑재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원가 절감도 꽤 많이 들어갔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지만 납득이 가는 것은 699달러에 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략 89만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LG 벨벳과 동일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LG보다는 스펙 대비 가격이 괜찮은 이유는 이 규모의 경제로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이죠. 요즘 사전 예약을 하면 싸게 파니까 잘하면 70만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출시 특가로 599달러에 판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전 예약은 10월 6일부터 10월 중순부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노트 20 울트라와 노트 20와 진동에서도 급 차이를 뒀었는데 이 팬 에디션은 어느 급일지, 그리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보면 저가형의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이 플래그십도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급 차이를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계속 삼성의 모델명에도 붙는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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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갤럭시에서 LTE, 4G, 자꾸 모델명에도 5G를 붙이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들은 구린 통신사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체감되는 게 요금이 비싼 만큼 배터리도 더 빨리 빠지고, 만약 5G를 빼고 LTE를 넣으면서 가격도 더 저렴해진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좋아할 거예요. 사실상 진짜 이제 예전에 언급했던 매스 프리미엄이 이번 모델이 제대로 된 매스 프리미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모델을 보면 기존 플래그십에서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해 가격을 낮춘 가성비 폰으로 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시할 거면 노트 20를 왜 만들었지?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은 이 팬 에디션이 매년 출시 예정이라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상 노트 라인업이 위태위태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노트 20 울트라를 보더라도 이 약간의 정체성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S 시리즈에 펜이 들어간다는 루머도 있고 폴드에 펜까지 들어간다면 노트 시리즈는 진짜 애매한 라인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반기에는 S 시리즈, 하반기에는 팬 에디션을 출시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애플이 1년에 한 번씩 플래그십을 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발표와 스펙만을 본다면 가격 대비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기기를 만졌을 때 원가 절감은 얼마나 들어갔을지가 좀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게 원가 절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진짜 가성비로는 괜찮은 폰일 것 같아요. 야, 이거 임포스터는 여기 있었네. 광고이지만 게임을 보다 실감나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다.